안녕하세요, 김법무사입니다. 오늘은 관심을 끄는 기사가 있어서 이 기사를 읽으면서 한번 전문 자격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사냐면 이거예요. 법알못 노무사가 법조계 밥그릇 싸움 관전법이란 기사입니다. 근데 제목 자체가 기사라기보다 로스쿨생 커뮤니티에 가면은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기사라면은 사실에 입각해서 어느 정도 비유적, 은유적 표현을 쓴다고 해도 이건 좀 도가 지나친 것 같습니다.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변호사 인접직역 갈등 나날이 심해져. 법조 인접직역. 그래도 예전 기사는 법조 유사직역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거기에 비해서 많은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변호사와 법조 인접직역 간 밥그릇 싸움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 법조 인접직역이란 공인 노무사, 관세사,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등 법률 사무 중 일부를 취급하는 직종을 지칭한다. 법조계에서는 변호사들이 변호사 자격도 없는 유사 법조인들이 법정 침탈을 시도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예를 들어 소송 과정이나 법을 잘 모르거나 잘못 아는 법알못 노무사들이 주요 경제 인사 노무 등 민형사 사건 재판을 사실상 수임하고 있는 거다. 반면 이들 법조 인접 직역은 각 직역에 걸친 변호사의 문어발을 잘라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법조 인접 직역은 변호사와 달리 송무 업무는 할 수 없지만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고 해당 영역에서 법률 자문 및 관련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다. 우선 이분들이 우선 자격증 개관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나라는 3권 분립으로 되어 있죠.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3권 분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권은 크게 법원과 검찰이죠. 법원과 검찰에 대해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업무를 하는 자격사는 변호사와 법무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조협회 회원으로는 법원, 검찰청, 대한변호사협회, 그리고 대한법무사협회가 이렇게 가입되어 있고 이걸 통틀어서 법조라고 부르죠. 그런데 변호사와 법무사 직역 다툼만 나오면은 우리를 빼놓습니다. 법무사를. 이제 이건 좀 구분해서 사용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 행정부. 행정에 관련해서는 행정사,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등이 업무를 대행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작용하고 사법기관 약간 차이가 있죠. 행정은 행정 관련 이런 전문 자격사에게 맡기는 게 좋은 것이 행정기관에는 재량이 있습니다. 그 재량을 어느 정도 발휘해라 라고 사법기관이 명령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재량 단계에서는 이를 자격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고, 이제 이 범위를 넘어서 이제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게 되면은 이 행정 절차랑 사법기관하고는 그 절차와 법리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게 돼 있죠. 여기서 만약에 이제 행정기관에서 처리가 안 된다, 이제 법원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은 선택지가 둘이 있죠. 변호사를 선임하든지 아니면 변무사에게 작성과 제출을 맡기든지. 한번 연역을 볼까요? 변호사법. 각 자격사의 연원을 보면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1949년이나 1954년 이전에도 다른 법도 있었지만 가장 근대화된 법에 의하면 변호사법은 변호사법 2조를 보면은 49년도에 제정된 변호사는 당사자 관계인의 위촉 또는 관청의 선임에 의하여 소송 행위, 여기죠, 당사자 사인과 관청, 행정기관에 의해 소송에 관한 행위, 기타 일반 법률 사무를 행함을 직무로 한다. 이렇게 해서 제정이 됐고, 사법서사법이죠. 예전에는 사법서사라 불렸습니다. 1954년 4월 3일 사법서사법을 보면 본법의 사법서사라 함은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법원, 검찰청에 제출할 서류, 기타 법무에 관한 서류 작성을 업무로 하는 자를 지칭한다. 라고 업무범위가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1년 행정서사법에 의하면은 본법의 행정서사라 함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타인의 위촉을 받아 관공서에 제출할 서류, 기타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을 업무로 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61년 행정서사법. 노무사는 노동관계법령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긴 행정기관인데 어떤 행정기관이냐면 노동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노동관계법령이 규정하는 장부. 그래서 이것도 행정기관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제한하는 것이 공인노무사법은 1984년도에 처음 제정이 됐습니다. 1984년도에 이 제정할 당시에는 행정사가 관공서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으로 해서 행정기관에 84년이니까 81년 법에 의하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죠. 서류에 대해서 이 당시 지금은 고용노동부지만 이때는 노동청이었죠. 노동청에 행정기관에는 노동청도 포함됐고, 그래서 공인노무사법 이전에는 행정사가 보통 그런 서류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노무 업무를 좀 더 목적에 따라서 좀 더 세분하게 공인노무사 제도를 만들었죠. 1984년 12월 31일 제정입니다. 그리고 27조에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변호사 또는 행정서사가 변호사법 또는 행정서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 업무로서 공인노무사의 직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제한 규정을 뒀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제 기사를 봅시다. 법조 인접 직역은 변호사와 달리 송무 업무는 할 수 없지만 변호사와 법조 인접 직역 간 밥그릇 싸움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 법조 인접 직역이란 공인노무사, 관세사,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등이 아니라 여기 법무사는 빠져야 되죠. 법무사는 빠져야 되고 법조 인접 직역은 변호사와 달리 송무 업무는 할 수 없지만 이들은 변호사 고유 업무의 송무 영역에서 특허소송, 소액소송 등을 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제출해 입법 추진 중이며 고유 업무인 송무 영역에서 특허소송과 소액소송 등을 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실제로 국회에서 법조 인접직역에는 변호사 업무 영역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다수 계류돼 있다. 이에 맞서는 변호사 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유사직역을 없애고 변호사 제도로 일어나는 것이 현재 로스쿨의 체제에 맞다. 로스쿨의 체제에 맞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로스쿨 제도가 아주 잘 정착이 되고 모든 국민이 역시 로스쿨 제도가 되니까 뭐가 달라졌구나 하는 긍정적인 여론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폐지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고 현재 로스쿨 체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죠. 그런데 근거로서 이 체제에 맞다고 주장하는 것은 별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들이 법무사, 세무사 등의 업무도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법무사 업무는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뭐가 맞지 않네요. 최근에는 행정사와 노무사 간의 업무 갈등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어떠한 노무사님의 행정사는 산재보상 내용증명을 작성할 수 없다라는 유튜브를 봤습니다. 그 내용이 궁금해서 제가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사건이었냐면은 수신인은 뭐뭐건설 대표이사 땡땡땡 그리고 발신은 땡땡 행정사 사무소 이렇게 그리고 제목은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서 땡땡 산재 사고를 당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처리를 받아 12급 15회 장애 등급을 받은 상태로 산재보험을 최종 종결하였습니다. 종량하고 따라서 수신인 땡땡건설은 발신인 사용자로서 산재보험급 비율을 초과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으로 금 4천만 원을 본 서면을 수신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 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신인 땡땡 행정사 사무소 대표 행정사 땡땡땡. 그래서 저는 내용 증명을 작성해서 이렇게 왜 처벌을 받지 하고 봤더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런 내용이면은 내용 증명을 한 것이 아니라 변호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타인의 권리 의무 또는 분쟁에 관한 사건에 개입한 것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행정사께서 피용자를 대리해서 이렇게 의사를 표시한 거죠. 그래서 이거 내용 증명을 작성해서 처벌받는 게 아니라 이게 잘못됐죠. 차라리 발신인을 그 피용자 이름으로 했다면 피용자의 이름으로 하고 땡땡땡 피용자 이름으로 땡땡땡 하면은 내용 증명 이런 내용이라고 해도 작성을 할 수 있죠. 근데 다만 명의가 이렇게 되고 명의를 이렇게 행정사 이름으로 하게 되면은 대리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잖아요. 물론 명의만 이렇게 했다고 해서 무조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수도 이 사건을 처리를 하면은 뭐 몇 프로 그런 식으로 약정을 했겠죠. 그렇게 되면은 변호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가 되죠. 그리고 이거 노무사는 할 수 있냐? 대리인 노무사. 로 했다고 해도 노무사도 아마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초과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4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것은 민사상 청구거든요.
민사소송으로 다퉈야 할 사항이지 노무사의 업무 범위는 벗어난다고 생각됩니다. 이걸 노무사가 작성을 해도 똑같이 처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무사가 이런 내용 증명을 작성하면 노무사가 땡땡땡 근로자 이름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도 아마 행정사법 위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는 노동관계 그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임금 체불이라든지 체당금이라든지 최근에는 변경이 됐죠. 예전 체당금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판결이 있어야 되는데 대지급금으로 바뀌면서 법원에 판결이 없어도 받을 수 있게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사가 노무에 관련해서는 특화되고 가격도 그래도 합당한 줄 알았는데 이제 그 가격을 들어보면은 이제 완전 변호사가 다 됐죠. 비용도 상당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인 노무사를 둔 취지가 거의 몰각되는 수준이 아닌가 싶어요. 일정한 보수도 받고 성공 보수도 받고 고소 대리. 네, 오늘은 제 눈길을 끄는 기사가 있어서 한번 유튜브를 켜봤습니다. 행정사와 공인 노무사의 그 노무 관련해서 업무에 대해서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영역적으로 보거나 관계 규정으로 봤을 때 행정사도 노무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관계 헌법재판소나 법무부나 그리고 여러 관련 판례를 봤을 때 노무사법이 행정사의 직무로서 노동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것은 노무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를 했고, 그리고 노무사 제도를 둔 취지가 기존에 행정사 제도가 있었는데 좀 더 노무 업무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좀 더 신속하고 그리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게 만든 것 같은데, 지금에서는 뭐 변호사 보수나 공인노무사 보수나 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냥 강 건너 불 구경하다가 공인노무사와 변호사 싸움에서 강 건너 불 구경하다가 갑자기 소송 대리권이 나오니까 소송 대리권을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법무사 업무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소송 대리나 소송 행위, 법원에 소장 제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법무사도 이해관계가 있죠. 그래서 비교법적으로 봤을 때 먼저 법원 검찰에 서류를 제출을 하고 변호사도 크게 보면은 서류 제출, 그 다음에 변론, 그렇게 나누죠. 그래서 일본 사법서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소송 대리권, 소액 사건에 대해서 소송 대리권을 부여했고, 영국에서도 이제 바리스터와 솔리스터로 나눈 체제 하에서 이제 솔리스터에게 거의 바리스터에 근접하는 이제 법정에서 변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죠. 물론 어드보케이트라고 해서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지만, 언론에서는 우리 법무사의 소송 대리권과 다른 자격사의 소송 대리권을 동일선상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엄연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른 자격사에서는 이제 선결 과제로 법원에 서류 제출을 할 수 있는 것을 우선 관철을 시켜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을 논하게 되는 거죠. 근데 법무사는 이미 그 선결적으로 우리는 이미 하지 않던 업무에 대해서 그런 권한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법원의 원고 측으로서 소장을 작성해서 제출을 하고, 그다음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그에 따른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기타 소송 관계에 따라 여러 가지 서면을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법정에서는 변호사가 대리하는 경우에는 변호사가 나가고, 법무사에 의뢰한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나가게 되는 거죠. 본인이 나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랑 뭐 영국이랑 큰 차이점은 우리나라는 전문법관이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변론에서의 그 중요성이 영미법계보다는 약간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미 서면으로 다 냈고 전문법까지 판단을 하고 법리적 판단을 하니까 그 변론의 중요성은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영미법계에 비해서.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